Revenge films. 내 이름은 김수진. 도시에서 자란 나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했던 나는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직장 외엔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2살 연상의 만수 오빠를 만나 사귀게 되었다. 만수 오빠에겐 꿈이 있었는데 섬에 살면서 농업사업으로 성공하는 것이었다. 미래의 꿈에 대해 말하는 만수 오빠는 반짝반짝 빛이 났고 나도 오빠의 꿈을 응원했다. 내가 27살이 되던 무렵 만수 오빠는 회사를 나와 본격적으로 농업사업에 뛰어들고 싶다고 했다. 여기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이주할 건데 나와 같이 갔으면 한다는 프로포즈를 받은 것이다. 사업이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없었기에 우리 부모님은 매우 걱정하셨다. 하지만 만수 오빠의 인성을 보시더니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 처음엔 섬에서의 생활도 정말 즐거웠다. 서로 도와가며 농업에 관한 공부도 하고 사업도 조금씩 확장해 나갔다. 그러자 수입도 늘어갔다. 수입이 안정되자 타이밍 좋게 예쁜 아기도 생겼다. 기다리던 임신 소식에 남편은 크게 기뻐했다. 그때 나는 행복의 절정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내 행복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은 내게 그 일에 관해 물어봤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 시어머니는 도시에서 혼자 살고 계셨다. 외동아들이었던 남편은 언젠가는 꼭 엄마를 모셔오고 싶었다고 말했다. 남편은 다리도 불편한 내가 혼자서 애를 키우는 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니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기에 그 제안이 썩 내키진 않았다. 하지만 엄마를 모시고 싶다는 남편의 바람이 너무 간절해서 거절하진 못했다. 결국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를 모셔왔다. 겉보기에 시어머니는 좋은 분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놀라울 정도로 매정한 분이었다. 임산부인 내게 바닥 걸레질부터 시작해서 욕조와 화장실 청소까지 온갖 집안일을 시키셨다. 그리고 지친 모습이라도 보이면 화를 내며 나를 혼내셨다. 아직도 바닥이 더럽잖아. 지금 게으름 피우는 거야? 죄송해요. 배가 뭉쳐서요. 무슨 일이야? 만수야, 수진이가 청소를 너무 대충 해. 뭐라고 말 좀 해봐. 나는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살짝 남편 뒤로 숨었다. 하지만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내 탓을 하기 시작했다. 임산부라고 게으름 피워도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 어? 엄마 괜찮아? 소리 질렀더니 목 아프지? 우리 엄만 기관지가 약하거든? 그니까 큰 소리 내게 하지 마. 죄송해요. 빨리 청소 끝내고 만수 일 좀 도와줘라. 네, 어머님.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마마보이였다. 시어머니의 말은 절대적이었고 시어머니를 화나게 하면 나를 향해 욕을 하기도 했다. 그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나는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유민이라고 지었다.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언어폭력은 더욱 심해져만 갔다. 시어머니는 내 육아 방식에 대해 일일이 트집을 잡으셨고 심한 욕도 하셨다. 야, 유민이가 울잖아. 모유가 부족한 거 아니니? 불쌍한 우리 손주. 모유도 안 나오는 게 어디서 엄마라고? 모유는 잘 나오거든요. 왜 그러니 아가? 배고파? 야, 빨리 애 좀 달래봐.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죄송해요.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땐 남편도 덩달아 나를 욕했지만 나와 단둘이 있을 땐 다정했다. 남편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혼란스러웠지만 남편의 다정함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로부터 2년 후 둘째 딸이 태어났고 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힘들었지만 매일 커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행복을 느꼈다. 이때부터 남편의 사업은 더욱 커졌다. 남편의 수입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후 우리는 바닷가에 큰 집을 지어서 거기서 다 같이 살게 됐다. 또한 부자 가족이라며 동네에서도 유명해졌다. 사업의 성공을 계기로 남편의 성격은 점차 변해갔다. 그래도 나와 단둘이 있을 땐 다정했었는데 이젠 그 다정함마저도 사라져버린 것이다. 게다가 퇴근 후 술을 마시는 날엔 온갖 트집을 잡으며 나를 때리기까지 했다.
왔어요. 오늘 회식에서 밥 먹고 왔어. 그래요? 그럼 씻고 와요. 뭐? 지금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한테 명령하는 거야? 네가 뭔데? 그게 아니고. 쟤는 진짜 자기 주제를 몰라. 휠체어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걸 먹여 살려줬더니 넌 우리 만수가 만만하니? 맞아. 애초에 성공한 사업가인 장만수의 아내가 휠체어나 타고 다니는 여자라니. 쪽팔려서 온. 야, 너 내려. 그렇게 말한 남편은 나를 밀치며 휠체어에서 나를 억지로 끌어내렸다. 내가 몸을 뻗어 휠체어에 다시 타려는데 두 사람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깔깔거렸다. 쟤 꼴 좀 봐. 보기 흉하다 흉해. 계급 프로가 따로 없네. 엉엉 울면서 휠체어를 타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이들의 자는 모습이 나를 반겨주었다. 사실은 친정 부모님께 다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낮엔 시어머니가 집에 계셨고 남편은 항상 내 폰을 관리하고 있었다. 남편이 집에 오면 바로 내 폰부터 검사하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어린 아이들을 두고 이혼할 순 없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선 내가 참아야만 해. 이런 말로 날 세뇌시켰고 언어폭력과 가정폭력은 더욱 심해졌지만 견딜 수밖에 없었다. 사업이 크게 확장되면서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강연회를 여는 날이 더 많아졌다. 가끔은 나와 아이들도 함께 참가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가족을 사랑하는 다정한 남편을 연기했다. 평소 집에서는 내 휠체어가 거슬린다며 단 한 번도 나를 챙겨준 적이 없었지만 남들 앞에서는 나를 살뜰히 돌보고 챙겨주었다. 그런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은 그를 이상적인 남편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잡지 인터뷰와 지역방송 출연 제의까지 들어왔다. 남편은 이 기세를 몰아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필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잡지 기자가 취재를 하러 왔다. 회사를 관두고 농업사업을 시작하시다니 엄청난 도전을 하셨네요. 네, 처음엔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내와 힘을 합쳐 노력했습니다. 역시 부인의 존재가 가장 컸군요. 물론입니다. 저를 지지해준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마울 따름입니다. 정말 이상적인 부부십니다. 감사합니다. 기자가 돌아가자 남편은 소파에 기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고했어요. 난 너랑 힘을 합친 적이 없다. 네? 휠체어나 타고 다니는 너 같은 여자는 나한테 짐 만들 뿐이야. 고마웠던 적도 없었고 말이지. 그 후에도 남편은 남들 앞에선 나를 치켜 세워주고 집에서는 언어폭력과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이들은 3살, 5살이 되었다. 그때부터 유민이가 아빠를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나 왔어. 유민이 이리 와봐. 오늘 아빠랑 같이 목욕할까? 엄마랑 할래. 뭐? 엄마, 같이 목욕하자. 사랑이도. 잠깐만, 지금 아빠 저녁상 차리고 있거든. 어차피 아빤 먹지도 않잖아. 항상 먹지도 않고 버리는 걸. 유치원 선생님이 그랬어.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고. 뭐라고?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유민아, 엄마 금방 갈 테니까 사랑이 데리고 욕실에 먼저 가 있어. 너 설마 유민이한테 쓸데없는 말을 한 건 아니겠지? 이 짓이야?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애들이랑 씻고 올게요. 남편은 그래도 아이들에게만큼은 다정했다. 때리거나 화를 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평소 남편이 나를 때리고 욕하는 모습을 쭉 봐왔었기 때문에 남편과 할머니를 무서워했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을 쓸 것만 같았다. 그러자 지금까진 없었던 공포가 엄습해왔다. 그래서 나는 기회를 잡아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휠체어에 의지하는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섬을 나가는 건 어려웠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남편이 매일 내 폰을 샅샅이 검사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다. 기회를 기다리던 사이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만 갔고 그 사이 남편은 섬 안에서 더욱더 유명해졌다.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봤어요. 방송에 나오셨죠? 봐주셨군요. 왠지 좀 쑥스럽네요. 어? 사모님이세요? 네. 제 아내 김수진입니다. 미인이죠? 사모님 정말 미인이세요. 이렇게 멋진 남편분을 두셔서 행복하시겠어요.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밝게 웃어 보였지만 뭐가 내키지 않았던 건지 남편의 심기를 건들고 말았다. 나는 집에 가자마자 맞고 발로 차이는 폭행을 당했다. 뭐야 그 억지 웃음은. 그렇게 웃으면 네가 마치 불행한 여자 같잖아. 죄송해요. 지금 나 엿먹이는 거야? 무슨 일이니? 엄마, 이 여자가 나를 엿먹이려고 했어. 용서 못해. 뭐라고? 휠체어 신세인 네가 감히 우리 만수를 건드려? 어쩜 저리도 버릇이 없을까? 그렇게 말한 시어머니는 내 뺨을 있는 힘껏 때렸다. 엄마! 유민아, 방에 들어가 있어.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괴롭히다니? 그렇게 말하면 이 할미가 많이 서운하지. 너희 엄마가 아빠에게 민폐를 끼쳐서 혼을 내준 것뿐이란다. 엄마, 괜찮아? 괜찮으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 고마워. 유민아, 쟨 신경 안 써도 돼. 오늘은 아빠랑 자자. 싫어. 나는 엄마랑 잘 거야. 왜 싫다고 하는 거니? 아빠가 싫어?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이 제일 싫어. 뭐라고?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구나. 너 이리 와봐. 하지 마. 엄마 때리지 마. 그 후 남편에게 계속 얻어맞은 나는 얼굴을 제외한 온몸에 멍이 생겼다. 유민이는 맞고 있는 나를 보며 계속 울었다. 남편이 겨우 진정됐을 때쯤 아이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왔다. 유민이는 내게 안겨 엉엉 울었다.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말하자 유민이는 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가 왜 미안해? 나쁜 짓을 하면 사과해야 한다고 그랬어. 사과는 아빠가 해야 해. 그래, 유민이 말이 맞아. 나 역시 더는 한계였다. 나만 참아서 해결될 문제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아이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하루빨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저녁, 웬일인지 퇴근한 남편의 기분이 좋아 보였다. 나왔어.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오늘 서울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거든. 생방송 행복가족기획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어. 무려 전국 방송이야. 드디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날이 왔어. 세상에나, 역시 넌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우리 가족 다 TV에 나오는 거야. 유민이랑 사랑이도 신나지? 우와, TV다. 아 맞다. 야, 너 저번처럼 억지 웃음 짓기만 해봐. 진짜 내 손에 죽어.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그날 밤 남편은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술을 마시고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 들었다. 평소엔 내 폰을 압수해두고 자는데 오늘은 그걸 까먹은 모양이었다. 나는 이때다 싶어 내 폰을 가지고 내 방으로 갔다.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시간도 너무 늦었고 벌써 잠이 드신 건지 전화를 받진 않으셨다. 내 사정을 알리기 위해 장문의 문자를 적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남편이 서 있었다. 재빨리 폰을 숨겼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 시간에 누구한테 문자하는 거야? 폰 줘봐. 그렇게 말한 남편은 내 폰을 억지로 뺏어들었다. 그리고 문자를 읽기 시작했다. 왠지 맞는 걸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절망적인 기분이었다. 내 예상대로 문자를 읽은 남편은 극대노했다. 아이들이 깨지 않게 방을 나와 남편 방으로 갔다. 남편은 내 팔을 꽉 조여맸고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욕을 해댔다. 친정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나랑 사는 이상 내가 널 계속 감시할 거거든. 더는 이렇게 못 살아. 닥쳐. 돈도 많이 벌고 가족도 다 내가 먹여 살리는데 내 어디가 불만이라는 거야? 난 널 먹여 살려주는 사람이라고. 더 이상 당신의 폭력을 참지 않겠어. 네가 그런 말 할 입장은 아닐 텐데. 그런 말은 네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면 해. 이 폰은 내가 압수한다. 그리고 앞으로 넌 폰 쓰지 마. 외부와의 유일한 연락수단이었던 폰을 압수당한 나는 집을 나갈 기회마저 잃고 말았다. 폰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집을 도망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나는 사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방송국과의 미팅을 끝낸 남편이 또다시 기분 좋아져서는 집에 돌아왔다. 매일 밀착 취재를 당했더니 피곤해 죽겠어.
이래서 유명인들이 힘든 거야. 아, 드디어 다음 주가 방송 날이야. 행복가족 기획이니까 다들 인터뷰 때는 한바구음 지어야 해. 역시 당신 참 대단해요. 당연하지. 내가 누구야? 나 장만수야. 아, 맞다. 우리 부모님도 방송 보실 수 있게 문자 하나만 보내도 돼요? 또 허튼 짓 하려고? 아니요. 그냥 방송 꼭 보라고만 말할게요. 그래? 그럼 내가 대신 보내줄게. 알겠어요. 잊지 말고 꼭 보내줘요. 우리들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그렇군. 그럼 서로 좀 소원해줘도 괜한 걱정은 안 하시겠군? 부탁해요. 생방송 당일 방송국 사람들이 집으로 오자 아이들은 들뜨기 시작했다. 엄마, 행복한 가족은 우리를 말하는 거야? 맞아. 엄마는 행복해? 항상 맞고 살면서? 엄만 유민이랑 사랑이만 있으면 행복해.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우리 세 가족 행복하게 살자. 응. 그럼 촬영 시작합니다. 생중계 연결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요. 아나운서가 남편을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해맑은 얼굴로 담담히 인터뷰에 응했다. 도시에 사시다가 섬으로 이주하셨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적응될 때까진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이겨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편한 점이 없어요. 이 집을 지으실 때 부인을 위해 배리어 프리 설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아내가 좀 더 편하게 지내길 바랐습니다. 참 다정한 남편분이세요. 어머님, 아드님은 어릴 때부터 배려심이 깊었나요? 맞습니다. 배려심도 깊고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는 아이였어요. 훌륭하십니다. 부인도 행복하시죠? 아나운서는 내게 질문을 했고 카메라는 나를 클로즈업했다. 그 순간 계획한 대로 옷을 벗어 등을 보여줬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해했다. 하지만 등을 보자 더 큰 충격에 촬영장 분위기는 얼어버렸다. 이건 남편한테 매일 폭행당한 멍자국들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건 시어머니가 발로 차서 생긴 멍입니다. 그만 못하겠니? 엄마, 아빠 보고 있죠? 저랑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카메라 꺼주세요. 이 여자가 다 꾸민 짓이에요. 휠체어나 타고 다니는 쓸모없는 년. 뭐라고? 이놈? 아빠가 항상 하던 말이에요. 그러고는 엄마를 때렸어요. 유민아,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는 거야. 빨리 엄마한테 사과해. 닥쳐.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난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가 행복한 가족이라는 거짓말을 전국 방송에 내보낼 순 없잖아. 뭐라고? 남편이 내게 달려든 순간 방송국 관계자들은 황급히 남편을 말려주었다. 생방송 중의 해프닝은 순식간에 SNS와 인터넷 뉴스로 확산되었고 남편은 한순간에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에서 가정폭력범으로 전락했다. 내 멍을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한 방송국 관계자들은 나와 아이들을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격리시켜 주었다. 그날은 아이들과 호텔에서 묵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대신 연락해준 덕분에 다음날 부모님이 호텔로 우리를 데리러 와주셨다. 부모님은 나와 아이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울면서 달려오셨다. 미안해.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너랑 애들 다 같이 우리 집에서 살자. 응, 고마워요. 나는 부모님을 만났다는 안도감에 한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그날 당일 부모님은 방송국 관계자의 차를 타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쳐들어갔다.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휠체어를 타고 다녀서 쓸모가 없어? 이 새끼가.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두 번 다시 우리 딸과 손주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아닙니다. 오해세요.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부모님이 극대노하자 방송을 본 이웃 주민들이 몰려왔고 상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송 봤어. 이 악마 같은 놈. 이 섬에서 나가. 그니까 그건 오해라고요. 뭐가 오해라는 거야? 아내한테 달려드는 당신 모습이 카메라에 다 찍혔는데. 말도 안 돼. 내 인생 이제 다 망한 거야? 당신이 경찰에 잡혀 들어가야 우리도 마음 놓고 살지.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겠네. 자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제 변호사와 해결하겠네. 변호사요? 이혼? 당연하지. 딸은 우리가 데려가겠네. 그럴 수가. 엄마가 어떻게 좀 해봐.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난 성공한 사업가야.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다고. 그 후 경찰에 피해 신고서를 제출했고 남편은 체포되었다. 이혼하면서 나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일괄 청구했고 많은 액수의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체포되면서 사업이 망한 남편은 집을 내놨다. 하지만 산다는 사람이 없었고 망한 사업 때문에 많은 금액의 빚을 떠안게 됐다. 생방송을 통해 가정폭력범임이 탄로난 남편은 그 후에도 한동안 SNS에서 화제가 됐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물론 출소를 한다 해도 사회 복귀는 어려울 것이다. 더 이상 섬에서 살 수 없게 된 시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방송으로 얼굴이 알려진 탓에 어딜 가나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다녔다. 결국엔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해방되어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새 삶을 살고 있다. 남편의 폭행과 언어폭력으로 받은 위자료 덕분에 생활은 여유로웠다. 앞으로 천천히 일자리도 찾아보려고 한다. 부모님은 손주들과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신다. 자진해서 육아를 도와주시는 덕분에 나는 심적 여유도 생겼다. 그렇게 긴 시간 언어폭력과 폭행으로 생긴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나아가고 있다. 나는 진짜 웃음을 되찾았다. 남편은 계속해서 내게 참회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 다 읽기도 전에 찢어버리지만 내게 사과한다 해도 남편과 시어머니를 용서하진 못할 것 같다. 거액의 빚을 진 남편은 출소 후에도 힘들게 살아갈 것이다. 긴 시간 동안 나와 아이들을 괴롭힌 대가는 처절했다. 앞으로도 남편이 평생을 반성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